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7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회 연속으로 2월이 돼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 1등 당첨 금액은 약 3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48회차의 경우는 현재 투표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투표율이 몰리는 경기들이 많아서 생각지 못한 이변 경기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차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한두 경기로 등수가 팍팍 달라지고 적중 금액도 팍팍 달라질 것 같아서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 달에 4,990원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셔서 14경기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중간에 광고 없이 쭉 들어보시고, 이변 잡은 경기는 왜 이변을 잡았는지 쭉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최종 픽 구매를 하시는 게 한 경기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8회차, 47회차에서도 투표율 14%였던 코펜하겐의 무승부, 역시 투표율 14%였던 카라바흐 무승부 이변을 잡아냈었기 때문에 48회차에서도 이변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약스 패배 같은 경기는 이거는 사람 뇌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경기니까 항상 제 최종 픽을 보시고 정말 생각지 못한 픽 한두 경기씩은 꼭 챙기시는 게 1등 당첨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유튜버의 경우는 그런 경기를 절대 픽을 하지 못하죠.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약스 패배요, 느낌이에요,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생각지 못한 경기를 찍을 수 있는 건 저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등 당첨 금액 30억 이상이 될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셔야죠? 그렇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본머스. 자, 브랜드포 최근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무승부, 풀럼을 상대로는 0대3 대승, 그리고 크리스탈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브랜드포는 은베우모, 요한의 의사 선수의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득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골 전환율도 15%로 기록될 만큼 공격 쪽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머스의 경우는 지난 회차 복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머스의 득점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리그에서 본머스가 만들어서 골을 기록했던 골이 없다, 상대팀의 실수나 뽀록에 의한 골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시즌 패스 정확도나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만 봐도 브랜드포드를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브랜드포드나 본머스나 기본적으로 수비 후 빠른 역습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는 팀들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닥치고 내려앉아서 경기를 한다면 오히려 홈팀 브랜드포드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분들이 브랜드포의 승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현재 투표율만 봐도 브랜드포드의 승의 73% 투표율이 넘어가고 있는데, 양팀의 전술상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축구토토 승무패 1번 경기에서 현재 4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22년도 1회차부터 지금까지 1번 경기에서 5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번리 대 토트넘. 자, 일단 번리보다는 토트넘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토트넘 경기는 라이브로 항상 자주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본머스를 상대로 0대2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뭔가 더럽게 답답한 경기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클루세프스키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 말씀을 드렸었죠, 복귀 영상에서. 스텝스키 선수는 이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한 드리블로 스피드를 좀 깎아먹어서 상대편 수비들이 복귀하는 데 시간을 줘버리고,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는 공 밟고 뭐 넘어지질 않나, 슛을 제대로 하나, 이건 뭐
도대체 애 새끼가 거의 델레 알리급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톱을 과연 손흥민 선수가 서게 될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케인이 빠진 최전방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또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압박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 번니 역시 승격팀답지 않게 뭐 뻥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빌드업 체계가 잘 잡혀 있고, 평균 나이도 24살로 굉장히 어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공수전환 및 압박도 빡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토트넘이 리그 개막 후 패배가 없긴 하지만 승격팀이라고 우습게 봤다가는 얻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토트넘의 투표율 75%는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번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첼시 대 노팅엄. 자, 이 경기는 첼시 승의 투표율이 좀 굉장히 몰렸는데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첼시가 선수 영입에 돈지랄을 할 만큼의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상대가 원정 노팅엄이라는 점과 매경기 실점을 하면서 확실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노팅엄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아워니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을 집어넣으면서 좋은 득점 감각을 유지 중이지만, 어쨌든 한 골 넣으면 2골을 먹히는 개 같은 수비가 있기 때문에 노팅엄의 이변은 기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에서 노팅엄의 브레넌 존스 선수를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합의가 완료된다면 노팅엄은 공격 작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 한 명을 내보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첼시 원정을 가서 노팅엄의 이변은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또한 첼시가 득점이 잘 안 터지고 있었는데 스털링 선수와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지난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골 감각을 찾았다라는 점과 2천억에 가까운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데려온 개거품 카이세도 선수도 어느 정도 팀에 적응을 한 모습으로 보이고,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도 주중 컵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엔조와 카이세도 조카 라인과 물이 오른 스털링, 한마디로 스털링 조카, 이번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경기 이변 없이 첼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이변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라리가가 개막을 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3연승을 기록하면서 전승을 기록 중인데, 그 세 경기가 모두 다 원정 경기였죠. 3연속 원정 경기를 3연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으로 돌아와서 헤타페를 상대한다면 이 경기는 뭐 이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헤타페가 개막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처럼 홈에서 홈팬들을 등에 업고 냅다 패, 더러운 경기를 펼치면서 경기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받쳐서 가고 싶지만, 이번 경기 원정 헤타페라는 점, 그리고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에서 이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적료 1,500억을 주고 데려온 벨링엄 선수가 팀 내 에이스로 급부상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하지만 헤타페를 상대로는 그렇게 큰 공백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 토토 승무패 4번 경기에서 현재 최다 연속 4회 연속 역배 결과만 출현 중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정배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배가 레알 마드리드라면 무조건 선택하고 넘어가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지로나 대 라스팔마. 자, 이번 시즌 아직 한 번의 패배도 없는 지로나로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경기 득점을 하고 있고 현재 주축 자원에 이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라스팔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의 경우는 3경기 동안 단 2실점으로 실점은 적지만 득점력 또한 3경기 동안 1득점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후로는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서 패스를 많이 돌리면서 애무 축구를 하는데, 애무 축구의 정점을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없다라는 게 약점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많은 말 필요 없이 지로나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로나가 홈 경기라는 점과 확실히 득점력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지로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리버풀 대 에스턴.
자, 우선 리버풀은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누네즈 선수의 미친 골 결정력으로 반다이크 선수의 퇴장으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1대2 역전승을 이끌어내면서 팀 내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무승부가 단 한 번뿐으로 무승부가 굉장히 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다라는 점에서 2연속 무승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리버풀의 경우는 지난 주말 뉴캐슬과의 경기 후 쭉 쉴 수 있는 일정이었지만, 에스턴의 경우는 오늘 새벽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렀다라는 점과 3일도 못 쉬고 리버풀 원정을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불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리버풀이 반다이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받아서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 고메즈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될 텐데, 제 생각으로는 반다이크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어서 오히려 조 고메즈 선수가 출전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딱히 리버풀의 홈 구장에서 금요일 새벽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른 에스턴이 이변을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마요르카 대 빌바오. 자, 일단 이강인 선수가 빠진 마요르카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무리키 대갈박도 뭐 공이 제대로 날라와야 골을 넣는 건데 제대로 올려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빌바오와의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뛰었었고 득점도 기록을 했었기 때문인데 현재는 없다라는 점 굉장히 큰 손실로 보고 있고, 특히나 무리키 선수는 대갈박도 못 쓰고 있지만 페널티킥도 날려먹는 기가 막힌 재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득점에 대한 기대가 되질 않는 마요르카입니다. 반면에 빌바오는 주전 공격수인 구르제타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니코 윌리엄스 선수의 어시스트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많은 생각 없이 마요르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세비야. 자, AT 마드리드가 지난 라요와의 경기에서 0대7 대승을 기록하면서 공격 자원들의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멤피스 데파이 선수와 앙헬 코레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좀 아쉽죠. 그리고 지난 라요와의 경기에서 그리즈만 선수와 모라타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골맛을 봤고, AT 마드리드가 홈 경기라는 이점과 원정팀 세비야는 현재 라리가 꼴찌로 3연패를 기록 중이고 매 경기 2골 이상씩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비야의 승리 이변까지는 보기가 어려운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세비야의 주전 수비수 아쿠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주전 수비 자원인 나바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변이라고 한다면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점, AT 마드리드가 홈에서는 세비야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었던 걸 생각해서 무승부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T 마드리드가 지난 라요와의 경기에서 득점 감각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라요와의 경기처럼 AT 마드리드에게 뒷공간을 내주면 개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세비야 역시 수비 뒷공간을 많이 주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 자, 뭐 바르셀로나는 일단 07년생 라민 야말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죠. 선발로 출전한 최근 두 경기에서 어린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바르셀로나의 2연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답답하다고 느껴졌던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좀 살아나면서 데용, 가비,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들이 바로 전 경기에서 골맛을 보면서 0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상대 전적에서도 오사수나의 압도적이라고 보이고, 오사수나는 금요일 새벽 컨퍼런스 리그 경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일주일을 쭉 쉰 바르셀로나에 비해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변이라면 뭐 무승부 정도겠지만 딱히 이변으로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라서 저는 오사수나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